예. 지난번 강의에 행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철저 선생님께서 행운에서 들어오는 것이 어떤가 하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행운에서 이제 성격과 변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죠. 명의 격국에 있어서는 팔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또 이건 역시 운에서 또 배합이 되는 것이니 역시 뭐냐면 성격이 변격이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성격과 변격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야 된다. 비교를 해서 희귀, 화복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희귀에 의해서.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하면 성격이 될 것인고? 라고 하셨어요. 본명에 용신이 있다. 그래서 모두 그 용신은 있으나 뭐죠? 이루어지긴 했으나 온전하지 못한 것. 그럴 때는 취해야 된다. 어디에서 운이 들어오는 데서 그걸 따라서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정화일주가 진월에 태어났어요. 진월에 태어났으면 뭐예요? 임진하면 이렇게 관이 되죠. 이 관을 일주가 끼고 있으면 좋아요. 업무 대리도 잘하고 관을 상대해서 현대적으로 말하면 관을 상대해서 만약 재성이 살면 뭐 장사를 해도 좋고 여튼 이렇게 되면 좋은 사주가 돼요. 또 진 속에는 을개무가 들었죠. 그런데 여기는 갑, 임, 기 이렇게 해서 기는 필요 없고요. 일단 기도 괜찮아요. 이 사고지에는 6가지 격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봉에서 만나기를 신자지 회국을 했죠. 정이니까 어떻게 됐든 신자지가 이게 운에서 들어온 거예요. 신금에 들어오면 신진수국을 이룰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하튼 이 관이 성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관이 성해진다. 그랬을 때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또 대화를 바꿔서 을목일주가 진월에 태어났다 칩시다. 그렇게 되면 좌가 와서 회국을 이루면 인국이 형성되죠. 인성국이 되죠. 그러나 또 운에서 봉, 임계를 만나면 이런 것은 모두 성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탈하다. 크게 꺼릴 것이 없다. 격운에 들어와서. 좋은 말씀이세요. 자, 이해가 가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해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했어요. 어째서 격이 변하는가? 라고 하면 또 정월의 진월생이죠. 정일주의 진월생이죠. 진월생이에요. 그런데 이거 역시 임수가 투관을 했죠. 그래서 운에서 무토를 만난다? 무토, 이게 우예죠. 이렇지. 운에서 무토를 만나면 이거 상관이죠. 상관경관을 하죠. 그래서 한번 진중에 있는 상관이 투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임생이 수월에 만나요. 임생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상관경관을 하면 임수생이 수월에 태어났어요. 지금 안 좋은 걸 말씀하실 거예요. 정화와 기토 이건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요. 수월에는 뭐가 들어있죠? 신정무가 들어있죠. 그러나 정화도 투출하면 쓰고 기토도 투출하면 써요. 지지로다가 뭐가 했어요? 인이나 오가 오면 뭐가 돼요? 인이나 오가 되면 정화가 정기니까 제왕해서 생관하는 거죠. 제가 왕해지죠. 왜? 여기 화가 강하니까. 그래서 관을 생하니까 이걸 얘기해서 제왕생관 하는 것이다. 운에서 그런데 또 다시 토를 만나면 술중에 있는 칠살이 태어나온다. 그래서 관을 또 재생관 하니까 설기가 되는 거죠. 이건 별로 안 좋죠.
다음 임생해월. 해월이면 격을 뭘로 잡을까요? 기토가 투출해서 용신을 한다는데 요즘엔 이 이론이 좀 이 사명지에서는 좀 이론을 안 쓰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게 좀 우리가 책을 읽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좀 봐야 되겠고. 자, 걸럭은 걸럭이에요. 근데 기토가 튀어나왔으니까 관이다 이거죠. 근데 이 해준 간목 뭐죠? 간목 무갑임이 튀었죠. 무갑임. 이렇게 되면 현대 명리학적으로는 이 임수와 간목원서도 이 무토를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특히 양간에서 이런 거는 안 쓴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관이 태어났을 때 운에서 묘미를 만나면 이 관이 살아나죠. 예, 걸록. 예, 그래서 걸록에서 위상관이 나온다라고 했으니 그러네요. 목이 나오니까 이 기토가 깨져버리죠. 그리고 여차지류가 개변격이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 사명지에서 토가 투출한 것은 격으로 잡지 않는다. 예, 그게 요즘에 격국론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또 그러나 역시 뭐가 있다. 성을 만나서 또 성을 만났으나 격이 이루어졌으나 반갑지 않은 것이 있다. 그건 어째서인가? 만약에 임수가 5월에 태어나면 이거는 정제격이죠. 운에서 기토간이 왔다. 예. 정제격이면 기토 화생토 하니까 관계없어요. 본래 명은 유, 또 본래 명에서 갑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여기 갑오가 되네요. 예, 맞네요. 그러면 이 관이 들어왔다 해도 갑기 합토가 되니까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로 격은 지금 심혜천 선생님은 주로 격을 좋은 거는 관을 쓰고 나쁜 거는 예를 들면 상관을 가지고 예를 많이 하시죠. 예. 또 여기 변격에서 변을 만났는데 꺼리는 건 어째서인가? 만약 정월생이 정일주가 진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하면 이건 맞아요. 예. 이거 관이에요. 예. 그런데 무토가 갖고 토흡수를 하면 그렇다면 또 간목이 있어갖고 무토를 만났는데 간목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꺼릴 필요는 없는데요. 자, 무토를 만나면 토국수를 하니까 이거는 관이 상관을 깨트리니까 되는데 간목이 있다. 명에서 간목이 있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왜냐면 간목이 여기서 정관이 들어오고 요거는 이게 정관이고 무토는 뭐죠? 상관이죠. 그러면 이게 간목이 있으면 상관이 들어오는 걸 막아줘요. 이건 충분히 막아줄 수 있어요. 예. 이걸 구신이니까요. 이게 이건 이해가 안 되네요. 무토를 만났는데 명에서 간목이 있다. 운에서 투 임관을 했고 임수가 관을 투출하고 진월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고 무토를 만났는데 명에서 간목이 있다. 이건 운에서 무토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 관계 없어요. 예, 요즘은 뭐냐면 구신이 막아주니까요. 임생해월에 요즘 이 격국론도 많이 바뀌었어요. 기토가 투관하면 관이 되겠죠. 예, 기토가 투관하면. 근데 여기 해묘미를 하면 목이 되죠. 그럼 목이 됨으로써 이거는 별로 관을 치니까 별로 안 좋죠. 그런데 명에서 경신지류가 있으면 그래도 이거는 뭐 꺼리진 않아요. 여기
끓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군요. 이제 보니까 끓이는 게 아니라 이런 잘못 해석했어요. 안 끓여요, 안 끓여. 끓이질 않아요. 제가 착각을 했네. 아까 끓이는 거였었나요? 불기. 불희. 불희와 불기를 제가 잘못 해석했네요. 예, 그러네요. 맞아요. 끓이질 않아요, 절대. 첫 번째는 끓이지 않고, 두 번째도 이거 끓이지 않아요. 왜냐면 목이 들어오면, 경신금이 막아주니까요. 예. 이게 구신이잖아요. 그래서 성격 변격은 관계가 매우 심하다. 운에서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좋은 거 설명하다가, 나쁜 거 설명하다, 또 좋은 거 설명하다, 나쁜 거 설명하는데, 불희와 불기를, 불자를 제가 설명을 안 해서 그래요. 예. 자, 오늘 요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요게 관계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지 중에서 이제 튀어나온 게 깨끗한데 무엇이 좋고 나쁜가 하니까 요거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간지에서 유별한다. 희기는 간지에서도 분명히 밝혀준다. 유별한다. 구별이 있다. 명 가운데에는 희기가 있는데 비록 지지와 천간에서 갖추어져 있긴 하지만 천간이 주예요. 천간이 주. 예. 그래서 동해서 유위 뭐예요? 움직임이 있다. 됨이 있다. 지지는 지지 같은 뜻이지만 일단 지지는 지지가 주예요. 땅이 주예요. 그래서 고요하면서 대용, 쓰기를 기다려야 된다. 또한, 간은 주고, 지지에는 장다. 전부죠. 품고 있는 거, 지장간이 많다. 위복위화가 복이 되고 화가 되는 게, 어찌, 안득불수, 같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어찌 안득. 이게 서리법으로 영어에서 많이 쓰는 소리예요. 뭐뭐 하지 않겠는가. 옛날 3.1운동 할 때나 쓰던 소리고요. 우리는 이런 소리 잘 안 쓰죠. 서리법 같은 건요. 그러니까 6.25 전에 쓰던 소리예요. 독립선언문 읽을 때 쓰던 서리법이죠. 이제는 안 써요. 호소문에 쓰는 거예요. 호소문에. 어찌 뭐뭐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호소문에 쓰는 것이지 요즘은 일반 평상문에는 안 쓴다. 근데 모르죠. 중국에서도 안 쓸지도 몰라요. 요즘은 이게 지금 언제 나온 거예요? 청대에 나왔으니까. 3.1운동 전이니까 이렇게 글씨를 썼겠죠. 이것도 어찌라고 이거 듣잖아요. 지 알겠는가 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쓴다니까요. 언지기 위 제야리요. 어찌 알겠는가 라고 해서 불자가 들어가면 알지 못하겠는가 라고 하고 자, 비교해서 간목이 갑일주가 6월에 태어나면 관이겠죠? 네, 정관인데 본 경신즉 경과 신을 천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럼 관살이 잡됐죠. 그러나 신유는 만약 이렇게 신유가 있으면 부작찰원 이런 것 지지에는 있는 건 관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억부법에선 봅니다. 억부법에선 봐요. 이게 강해진다는 뜻이죠. 6월에 태어나고 딴 지지에 유나 신이 있으면 이미 이걸 계량지수로 따지면 4.3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총 숫자에서 이 유가 강해짐으로써 사주 전체가 금덩어리라고 그러면서 관살 혼잡의 이 간목이 한마디로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해첨 선생의 격국론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투출한 경신금이 있으면 관살혼잡이요. 신유가 이렇게 있으면 부작차예 이런 예로 하질 않는다. 신 역시 신의 뿌리가 되니까 왕지니까 또 신 역시 저놈의 저 신이 신유에 앉아 있음으로써 만약 부관이 그러니까 요 관이 요 장관 사령하는 데가 장도인 도장을 딱 찍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신을 만난즉 관에 범중하다. 겉으로 투출한 거예요. 그러나 또
두 개의 유가 있어도 부작 차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억부법과 격국법의 차이예요. 예, 부작 차례라 천간으로 투출했으면 여기에 신이 있어도 관계없이 정관격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지지의 관살원잡은 보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예. 이렇게 한 것은 하나의 부가 섭정하는 거에 두 군데 군을 부가 없잖아요. 예, 군은 그 아래고 그러니까 하나의 군이 하나의 부가 정부가 저 군을 두 개를 다스리는 것 뿐이다. 그래서 투정즉 상관인데 정화가 투출하면 상관인데 오를 만난 즉 부작차례 이것도 역시 그렇게 지지에서 오화가 오면 이거 뭐 상관이 혼잡해서 하지 않냐라는데 정이라는 것은 움직인다. 정은 움직이고 천간에 있으니까 오는 정하니 그래서 또한 정과 기는 오 속에 암장되어 있으니 어찌 알겠는가 재라고 하겠는가 그걸 그냥 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간의 중요성을 심해천 선생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좀 현대적인 이론으로서는 삼행지에 있는 무토 우리 억부론에서 특히 정단치수법 측에서도 삼행지에 있는 무는 쓰질 않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만약 무인 같으면 얼주에 그리고 무토가 사령을 잡으면 이건 무를 잡아주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인 속에 있는 토는 삼행지 인신 사회 속에 있는 토는 잘 안 잡아주려고 합니다. 현대 명략적으로 그래요. 7713이 아닙니다. 7713이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됐다 칩시다. 갑인 이러면 여기 이 속에 있는 무토는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예,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다 목화로 가는 거죠. 예. 그러나 역시 지지에도 뭐가 있다. 화와 복이 있다 이거예요. 화와 복이 있으니 어째서인가. 만약 갑목이 갑일주가 유를 이제 딱 정관격이니까 오를 만나면 본래는 능이 상관으로서 기능이 안 돼요. 그러나 또 만나기를 인을 만난다든지 술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인옷을 화국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의 자리와 떨어지지 않는다. 그 자리가 두 개의 자리가 그래서 합을 해서 또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이 두 개의 자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또 술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으면 화국을 이뤄서 동한다. 역시 능이 이건 상관격이다. 상관이 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격을 깨뜨릴 수 있다. 역시 능이 상관이 된다. 즉 이런 것을 반대로 보면 마치 어디에요? 신월에서 갑목이 태어나면 오는 신월에서 갑목이 태어났을 때 오화가 오면 그냥 놔둬요. 이거는 그냥 놔둬. 오는 부재사래요. 그러나 인술이 모이면 부자는 깨끗하게 국을 이룸으로써 화가 동해져서 여기 능이 제사를 한다. 이거는 살이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오가 하나 있으면 이거 제사를 못 한다 이거예요. 이건 7살이니까 역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나 필히 모이고 동하는 것이니 바로 이런 것을 천간과 유별하게 되는 것이다. 천간에 들어오면 무조건 한 글자만 있으면 탁 치면 되는데 지지에서는 이렇게 오 하나만 가지고는 이 신금을 못 죽인다. 그 대신 이렇게 돼 있을 때 대운에서 인목이나 술토가 들어오면 옷을 화구로 해서 이 편관을 잡을 수가 있다. 편관격에서는 제살이 가능하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해서 차는 하나의 단서만 제공할 것이니 나머지도 여자 가지 나머지도 알아서 하시라라는 뜻이에요. 챙겨서 알아 하시라.
예, 이거 이제 그래서 오늘 강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강의는 지중해 희귀가 나타났다. 어떻게 딱 투출했는데 청한 것이 나타나는가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현대적으로 지금 격국론을 아주 유능하게 가리키고 계시고 아주 탐구하시는 분들은 딴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딴 분들은 인신사회 속에 무토가 투출해도 격 잡는 분은 계세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의 격을 아주 그래도 참 격국론에는 하나의 큰 계파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딱 인터넷으로 들어보면 진술충미는 격을 6개를 이루지만 인신사회는 오직 여기와 본기, 중기와 본기만 쓴다. 나머지 해월에서 을목이 나와도 그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간목이 있으면 쓰고, 예. 임수가 있으면 또 임수 쓰지, 임수를 쓰지, 개수 못 쓴다. 절대. 양간에서 음이 투출하면 절대 못 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무토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마 이것이, 현대, 격국론의 이제 앞으로 정석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격국론과 억부론을 한번 절대적으로 비교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격국론을 이렇게 공부 삼아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댓글도 달아주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억부론자이고 이제 억부론을 더 지나서 정단지수법칙의 체형의 법칙, 체형론자예요. 예. 체가 무엇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걸 극하는 것이다. 일주를 쳐다보지 마라. 예. 용신 잡는 건 오직 체를 가지고 잡고 그 다음에 일주를 가지고 희기를 통변하는 것뿐이지 절대 적천수에도 임철조 선생님도 그래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 분명히 일주가 약한데 왜 목일주인데 일주가 약해요. 근데 왜 화를 먼저 쓰는가라고 하면 그 이유는 금체니까 그래요. 금체니까 화를 쓰는 거예요. 목은 두 번째 쓰는 거예요. 목은. 급하니까 먼저 화부터 쓰고, 없으면 목이지만, 목수로 가지만, 두 번째 용시를 찾는 거는 좀, 급수가 떨어지는 거죠. 첫 번째 딱, 금체에서 화가 하나 딱 떴다, 뿌리 있게, 그거 써라. 그러면 식신제살격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이거 격국론과 비슷해져 가잖아요. 그죠? 그 대신 격은 아니다, 격은. 체지. 제가 이렇게 해서 또 자꾸만 저는 사주명리학을 원전에 의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엉뚱한 이론을 가지고 하질 않고 책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지 책에 없으면 저는 허구적으로 강의는 못해요. 네. 특히 신살론 같은 건 저는 못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거 끝나고 나면 제가 적천수 사례명조를 한 2-3개를 해서 격국론과 억부론을 차이를 하는데 억부론에서 용신이 잡힌 것이 격국론에서 딱 용신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 잘 삽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첫 번째 명조 건룡황제, 두 번째 명조 동중당조. 예, 그런 사주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격용신과 억부용신이 딱 일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살이 어렵게 안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